자, 이번엔 뒤집기 시간이고요. 코스닥을 좀 뒤집어야 될 필요성은 있는데 어떻게 생각을 하는지 전문가들 의견 구가해 보도록 하죠. 알파경제 김종효 회사 금요일 또 함께 하시고요. IS의 김태성 본부장도 나와 있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정확한 워딩을 저도 이제 기사를 인지해 봤는데 대통령이 직접 언급한 게 아니라 어제 더불어민주당 코스피 5천 특별위원회와 대통령과의 오찬이 있었고, 그러니까 뭐 코스피 5천을 이제 달성한 기념이겠죠. 거기에서 나온 게 이제 다음 목표로 디지털 자산을 활용해 코스닥 3천 포인트를 달성해야 한다라는 의견을 코스피 5천 특별위원회가 대통령한테 건의를 한 거네요. 그죠? 대통령이 경청을 했다 이 정도인데, 자, 근데 하여튼 워딩이 대통령이 직접 이걸 지시한 게 아니라, 그죠? 경청을 한 거고, 뭐 항상 잘 들으시니까 여기에 대한 얘기, 이걸로 코스닥 3천이 가능한지 하나하나씩 풀어보죠. 일단 뭐 저는 숫자를 믿는 사람이기 때문에 코스닥에 갑자기 이익이 뭐 2배, 3배 급증하면 가능할 수 있겠죠. 근데 코스닥에 지금 상장되어 있는 기업들 중에서 뭐 최근에 급등했던 로봇주 중에 실적이 앞으로도 뭐 발생하지 않을 기업도 꽤 보이는 것 같고 제 눈에는 네. 뭐 다른 분들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습니다만 그게 저도 아침에 오프닝에 얘기를 했거든요. 근데 뭐 특정 기업을 지칭하긴 좀 그렇고 주가가 그러니까 사실 이런 거 있잖아요. 주식 시장에서도 좀 많이 그렇긴 합니다만 투자가 아니라 이제 투기 문화가 되어서 그 뭐로 가도 서울만 가면 되지 뭐 가는 과정이 중요해 이렇게 얘기들을 하시잖아요. 근데 도착해 보니까 서울이 아니더라. 이게 이제 당황스러운 건데 코스닥에 많은 기업들이 지금 아직도 좀비 기업이 너무 많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코스닥은 제가 보기엔 3,000선이라는 구체적 숫자를 얘기하기보다는 제도 개선부터 먼저 하는 게 좋겠다. 그러게요. 뭐 코넥스와의 승강제를 만든다든지 아니면 현재 구간에서는 뭐 일정 시총이 일정 금액 안 되는 종목군들을 빠르게 퇴출시키겠다라고 했는데 저는 좀 더 이걸 강화시켰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디테일이 필요하죠. 네, 좀 나쁜 기업들은 빨리 좀 퇴출시켜서 그렇다고 뭐 거래까지 못하게 하면 안 되니까 퇴출하는데 이제 상장 폐지보다는 코넥스로 좀 빨리 내려서 네. 시장 그레이드를 좀 구분짓는 게 그래서 예전에 뭐 진짜 옛날 얘기지만 1부, 2부 시장 나눠져 있던 것처럼 그렇게 2부로 좀 빨리 좀 보내서 거래도 좀 제한시키고 뭐 30분에 한 번씩 거래되게 한다든지 단일가 뭐 거래. 네, 뭐 그런 식의 어떤 좀 조치가 필요하지 않을까. 그다음에 지금 들어오는 것은 조금 문호를 열되 대신에 이제 그 검증을, 증권사도 그렇고 네. 예. 그다음에 그 상장 회사도 그 상장하는 구간에서 기존에 들어와 있던 뭐 투자자들에게 보상도 해줘야 되고 그다음에 증권사도 그 수익 남겨야 되니까 엄청나게 이제 부풀려서 상장하는 그런 요인들이 많고 네. 그러다 보니까 신규 상장주는 상장만 하고 나면 떨어지는 게 마치 공식처럼 되어 있는 이런 그 사태들을 없애야죠. 그러니까 증권사들도 전부 정신 차려야 되고 네. 파도 같은 사태가 다시는 안 일어나도록. 그러니까 파도가 나쁜 기업입니까? 나쁜 기업이 아닌데 증권사에서 그 상장하는 바람에 이렇게 돼버린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런 제도적인 것부터 좀 명확하게 고쳐서 증권사도 그런 쓸데없는 짓 자기들 수수료 많이 받아 먹으려고 쓸데없는 짓 하면은 증권사도 괴멸적인 타격을 줘야죠. 그래서 그런 걸 좀 그 건전화를 일단 만들어 놓고 그다음에 이제 지수 얘기를 하고 그다음에 이제 좋은 기업들을 많이 좀 끌고 올 생각을 해야지 지금 같은 복마전에서는 뭐 누가 상장하려고 하겠습니까? 상장하면 초반에 무너져 버리는 그런 상황이니까. 그래서 저는 제도 개선이 우선이다라고 좀 먼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러게요. 제도를 자세하게 들여다봐야 되고 세밀한 부분이 필요하죠. 앞서 이제 뭐 시가총액 이야기 하셨는데 기업의 연속성을 갖느냐도 중요한 부분이고 그 이익을 지금 뭐 관리 종목 제도가 있어서 영업이익 몇 개년도 몇 분기 자꾸 까먹어 제가 그 규정집이 있겠지만 상법을 또 있고 뭐 근데 그런 규정들을 좀 더 강화해야 되지 않을까. 그러니까 그걸 살짝 피해가는 위법과 편법의 그 어딘가에서 이 기업들이 줄타기를 하는 기업들이 있잖아요. 이렇게 보면은 참 어처구니가 없는 그런 기업들 많아서. 그러니까 지금 시장이 얼마만큼 투기적이냐라고 하면 앞서 이제 우리가 스테이블 코인 이야기를 했지 않습니까? 네. 벌써 시장은 이 스테이블 코인이 어떤 주제로 어떤 목적을 가지고 이야기가 나눴는지 상관없이
지금은 또 스테이블 코인 뉴스가 가장 핫하구나라고 받아들이는 것 같습니다. 오늘 전체적으로 지금 로봇주들이 쉬어가는 그 빈 공간을 굉장히 작은 중소형단의 스테이블 코인 관련주라고 불리우는 기업들의 상승세가 다 차지하고 있죠. 어느새 벌써 상한가에 안착한 기업들이 지금 다수 속출하고 있는데 이걸 네. 보고 있노라면 우리나라 국내 증시가 뭐 투자하시는 분들도 많겠지만 그 분들보다 투기적인 매수세가 압도적으로 지금 굉장히 빠르게 돌아가는 구조는 바뀌지 않았구나라는 게 느껴지죠. 네. 로봇도 마찬가지입니다. 뭐 로봇에 대한 성장성 저도 굉장히 좋게 보거든요. 그리고 현대차, 기아와 같은 기업들이 성장을 반드시 해줘야 된다고 믿고 있고요. 하지만 주식 투자하는 관점에서 과연 이 기업이 로봇주로서 살아남을 수 있을까라는 의구심이 붙는 기업들조차도 네. 벌써 그들의 영업이익 기준으로도 말도 안 되는 시가총액을 지금 기록하고 있는 조단위 기업들이 시가총액이요. 많은 상황이라 이 부분들을 어떻게 추후에 리스크 관리를 할 것이냐 저는 이것도 좀 고민을 해볼 필요는 있을 것 같습니다. 일단 스테이블 코인은 한번 다시 이야기를 드려보면 워낙 스테이블 코인은 말도 안 된다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네, 이거는 뭐 소비하는 소비자가 있어야 되는데 누가 이걸 소비를 하겠습니까? 지금 네. 원화의 추이도 그렇게 썩 좋은 상황도 아닌데 원화 스테이블 코인까지 이걸 확장을 한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스테이블 코인과 같은 뉴스를 통해서 관련주들 뭐 움직이는 건 어쩔 수 없다만 이걸 투자의 관점으로 보기에는 굉장히 작을 뿐더러 이 뉴스가 코스닥 지수를 움직일 수 있다? 저는 없다고 봅니다. 네. 지금 코스피 5천은 확실한 명분이 있죠.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지금 영업이익률로 보여주잖아요. 앞서 대표님께서도 말씀 주셨지만 그러면 코스닥 지수가 3,000포인트 갈 만큼의 영업이익률이 성장할 수 있는 기업이 있느냐라고 하면 딱히 없습니다. 네. 그러면 코스닥 3,000을 가려면 결국엔 좀 제약바이오라든지 2차 전지 종목군들이라든지 기존의 대장 섹터들이 움직여야 되는데 2차 전지가 어제 가파르게 움직였고 오늘 빠지죠. 그러니까 신뢰도가 굉장히 떨어지는 거예요. 뭐 반도체 소부장이라든지. 그렇죠. 지금 2차 전지랑 화장품이 떨어지는 이유는 간단하다고 보여져요. 어제 코스피 5천 갈 때 가장 부담스러운 주체는 어디냐? 공매도친 쪽이거든요. 네. 그러면 부랴부랴 야 코스피가 5천 포인트 갔으니 코스닥도 따라올 수 있겠다. 그러면 코스닥에서 지금 가장 빠르게 해야 됐었던 건 공매 환매일 겁니다. 공교롭게도 화장품 섹터라든지 2차 전지가 그동안에 공매 물량이 굉장히 많았던 분야 중에 하나다 보니까 어제 상승세가 가파르게 나타났는데 또 개인 투자자분들은 그 원인에 집중하지 않고 이제는 코스닥이고 코스닥이 가면 2차 전지겠구나 또 우르르르 또 몰리는 그런 현상들이 좀 나타나고 있는 것을 보고 있노라면 일단 지금은 투기적인 것에 대해 제가 왈가왈부할 수는 없지만 여러분들이 적어도 앞으로 신규 매수하고자 하는 기업들의 영업이익률의 성장성을 좀 보시면서 포트폴리오 관리를 하는 게 가장 맞지 않겠는가라는 의견을 드리겠습니다. 공매도 얘기를 하셨는데, 네. 그렇죠. 사실 누가 봐도 와, 저건 이상한 기업에 이상한 시총을 형성하고 있는데 그런데 그러면 자의적인 판단, 개인 투자자들의 판단일 수도 있지만 공매도를 지금 개인은 접근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공평한 시장도 아니고 또 공매도를 전면적으로 제기한다고는 했지만 일부 공매도가 과열되면 과열 지정을 또 하고 약간 그것들이 외국인 투자자들 입장에서 보면 저 시장은 뭐 좀 이렇게 투명하게 뭘 하려고 하지는 않는구나. 한때 왜 중국이 좀 그렇잖아요. 사회주의 국가라서 너무 과열된 매도 때문에 증권사에서 매도 버튼이 없어버리는 해프닝까지도 있었단 말이에요. 우리 기억하잖아요. 그리고 우리나라는 그렇진 않지만 그러니까 이런 자정작용을 통해서 시장이 스스로가 뭔가를 개척해야 되는데 도구들이 마땅치 않다? 이런 거. 그러니까 지금 펀더멘탈로 움직이는 종목들이야 뭐 당연히 그렇게 움직여야 되겠지만 펀더멘탈로 움직이는 종목보다는 이슈 타고 움직이는 종목군들의 단기 수익률이 마치 코인처럼 나다 보니까 네. 우리 상한가가 이제 30%로 열리면서 뭐 화끈해졌잖아요. 뭐 물론 미국이 더 화끈하긴 하지만 상한가가 없는 미국이 더 화끈하긴 하지만 우리 시장도 마이너스 20%에서 뭐 10% 끌어올리면 그것만으로도 30%고 오늘처럼 스테이블 코인 이슈로 급등하는 종목이 상한가 가면 30%니까 그렇게 이제 단기 거래하시는 분들에게는 뭐 펀더멘탈이 좋고 꾸준하게 움직일 수 있는 그런 종목보다는 단기 수익률을 줄 수 있는 종목군들을 선호하는 사람들이 아직도 많다 보니 그런 현상이 나타나는 것인데 그러니까 대표적으로 오늘 휴림 로봇 같은 거 거래 대금 엄청나게 터지고 있는데 이 거래 중지시켰다가 거래 재개하자마자 급등하고 뭐 급락하고 이게 반복되고 있는. 에이텍은 또 상한가죠. 그러니까 지금 이런 상황이 과연
코스닥 3천을 얘기할 수 있는 수준인가를 전 말씀드리고 싶은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저는 휴림 로봇은 뭐 자꾸 특정 기업 얘기해서 그렇지만 이게 대주주가 휴림 홀딩스잖아요. 대주주 지분율이 7%예요. 휴림 홀딩스의 또 주인은 들어가 봤더니 어디 투자 조합 같긴 한데 짬짬이들이 숨어서 살짝 그 커튼 뒤에 숨어 있는 듯한 느낌을 지울 수가 없고, 그러니까 개인 투자자, 일반 투자자 비중이 90%예요. 주인은 누군데? 라는 생각이고, 일각에서는 또 뭐 모 그룹사들의 피인수설 그룹이 뭐 이 회사를 인수해서 뭐 할 건데. 그러니까 근데 시가총액이 2조 5천억이 됐잖아요, 오늘. 그러면은 ETF들은 어쩔 수 없이 지수 구성을 해야 되니까 물며 겨자 먹기가 되든 억지로라도 이게 편입이 되니까 뭐 기관 순매수 상위 뭐 이렇게 찍히고. 그러니까 패시브라면 담아야죠. 그러니까 이게 맞나? 저는 아직도 의아스러워요. 그러니까 주주분들은 저 왜 저래? 주가 잘 가고 있는데 왜 또 저 태클 걸고 그래? 이렇게 할 수 있죠. 근데 이런 기업들이 한두 개가 아니라 코스닥은 너무나 만연해서 저는 개인적으로는 코스닥도 개인 공매도를 열어라. 예. 그래야지 공평하지 않느냐. 저는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뭐 공매도도 열고 저는 공매도에 관해서는 이제 좀 약간 나쁜 생각을 가지신 분들이 많겠지만 공매도 그러니까. 때문에 안 오른다는 생각을 가지신 분들이 많겠지만 네. 이번에도 증명되고 있잖아요. 현대차의 많은 공매도가 주가 올라오는 과정에서 어떤 폭발로 나타나는지가 입증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공매도도 분명히 빚내서 우리나라는 빚내서 하는 거고 네, 무차익 이자도 공매도. 내야 되고 그러니까 그 만약에 올라와서 손실 입으면 두세 배로 손실 보는 거예요. 똑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용 써서 주가 끌어올릴 때 약간 리스크를 레버리지로 거는 것과 똑같은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 정도의 리스크를 가지고 개인이 혹시라도 이와 관련돼서 손해를 크게 볼 거라고 한다면 저는 공매도 금지시킬 거면 개인 공매도 금지시킬 거면 신용하고 이런 것도 다 금지시켜야 된다고 봅니다. 그렇죠. 왜 사는 데는 다 열어주면서 그 파는 거에 대해서는 다 막아놓는지. 그다음에 이제 언급하셨던 기울어진 운동장. 네. 기관과 외국인은 마음대로 하게 해주고 개인은 막아놓는 그런 행위도 당연히 막아야 되고요. 더 이제 그런 금융시장을 좀 더 활발하게 하기 위해선 공매도 리포트 같은 것들도 적극적으로 발행하게 해야죠. 네. 그래서 그에 대한 판단은 각자 하는 것이고 그래서 그런 여러 가지 이 상황들이 개선이 되어야 코스닥 시장이 건전화되고 뭐 지수 얘기를 할 수 있는 것이지 지금과 같은 상황에서 뭐 코스닥 시장이 알아서 클린해질 거고 뭐 좋은 기업만 계속 상장시키면 된다? 좋은 기업이 일단 들어올 생각도 안 하고 있을 뿐더러 들어오면 무너지는 상황 그다음에 뭐 이건 어디까지나 제 개인적인 추정입니다만 네. 상장할 때 어떻게든 그 지표라든지 재무제표 잘 만들어 와라라고 제가 보기엔 종용할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래야 서로 많이 남는 장사가 되니까. 그래서 그런 행태들이 전부 다 사라질 수 있게 그래서 코넥스도 좀 활성화시키고 그 안에서 승강제도도 조금 만들고 그다음에 말씀해 주셨던 뭐 공매도 리포트라든지 공매도 재개라든지 공매도 활성화라든지 이런 것들 다 복합적으로 해야 소위 자꾸 이제 그 머니 게임을 하는 사람들이 다 없어지진 않겠지만 최소한 막아질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코스피 5천 시대가 지금 시사하는 바가 굉장히 크고 여기에 의미 부여를 많이들 하시는 것 같아요. 그런데 사실 코스피는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지금 절대적으로 본인들 본업에서의 성과를 보였기 때문에 거부할 수 없는 포인트지 않습니까? 근데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누가 삼성전자 역할을 해줄 것이며 누가 SK하이닉스 역할을 해줄 것이며 아니면 그들이 조금 밀렸을 때 현대차가 이렇게 치고 올라온 것처럼 상승할 수 있는 모멘텀을 가지고 있는 섹터와 기업이 있느냐 이거를 죄송합니다. 네. 이것을 설명하는 게 참 어려운 상황이다 보니까 목이 메이죠. 네 코스닥 쪽은 신중하게 좀 투자의 전략을 짜셔야 될 것 같다는 의견을 그러게요. 드리겠습니다. 아까 또 자꾸 이제 휴림 로봇은 이 로봇 관련된 산업의 직원이 56명이에요. 시가총액 2조 5천억의 로봇이라고 하는데 이 직원이 56명. 어마어마한 걸 뭐 1인당 만들어내나? 평균 연봉을 보니까 3,500만 원이더라고요. 근데 등기 이사들은 엄청 많아. 네. 자, 관심 있게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하여튼 코스닥은 대표적으로 이렇게 왜 이 기업을 또 보는 이유는 아까 제가 모두했던 무한증자라는 표현을 제가 썼지만 자, 주식 전환사채가 항상 도마 위에 오르잖아요. 그리고 제3자 배정 유상 그렇죠. 삼자 배정, 유상증자, 소액증자 계속 증자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건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러니까 주인이 계속 바뀌는 기업은 저는 그뭐 100% 확률이라는 건 없겠지만
90%에 가까운 확률로 의심해야 된다라고 봅니다. 네. 뭐 예를 들어서 뭐 1년 단위로 주인이 계속 바뀐다. 그것도 제3자 뭐 감자 유상 감자를 하고 그다음에 뭐 그 제3자 배정 유상증자를 한다. 이건 확률이 거의 99 정도로 올라가지 않나. 그래서 이런 것도 제도적으로 좀 어떻게 뭔가 막을 수 있는 방법을 만들어야죠. 회사가 계속 감자를 냈다가 다시 제3자 배정 유상증자를 하는 것 자체가 기존 주주들을 다 굉장히 어렵게 만드는 행위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것들에 대한 뭐 제도 개선 없이는 안 된다라고 보고 있고 이런 회사들은 일단 의심부터 해보자. 그래서 말씀하신 대로 그러면 뭐 재무제표 열어서 재무제표만 보는 게 아니고 주석 같은 데 들어가서 주주가 어떻게 바뀌어 왔는지 뭐 시비 발행 동향이라든지 네. 시비의 발행 가격이라든지 이런 것들까지 다 명확하게 살펴보고 그다음에 근데 12 그거 이제 주식 관련 회사채 전자공시에 들어가면 예전에는 좀 찾기는 그래도 찾으면 막 들어가고 찾아야 돼. 그 찾기도 어렵게 막 요즘은 뷰어도 또 뭐 이렇게 쓰게끔 만들어 놓고 막 숙이더라고요. 네. 특히 그런 기업들은 숨기죠. 그죠. 네, 그래서 일단 그렇게 뭔가 주인이 계속 바뀌고 있는 기업에 대해서 긍정적 평가는 저는 내릴 수 없다라고 봅니다. 맞아요. 그게 이제 참 우량한 기업들이 시비 발행하는 경우는 없단 말이에요. 거의 없어요. 제가 본 적이 없기 때문에 삼성전자 시비 옛날 고리탑은 뭐 호랑이 담배 피는 시절에나 있을까. 하여튼 극단적인 표현이면 그렇습니다. 자, 코스닥 3천 현실화 가능성에 대해서 자꾸 지금 우리가 성토를 좀 많이 하고 있는데 그래도 이제 우량한 기업들이 조금 우량하다고 해야 되나? 같이 상생하는 기업들. 그러니까 아까 반도체 소부장 그러니까 얘기 좀 잠깐 했지만 삼성전자 시가총액이 1,000조고 하이닉스도 이제 600조 넘었나요? 그렇죠? 아직 삼성전자 1,000조 올라갔다가 내려갔다 왔다 갔다 하는 것 같은데 자, 그 1,000조 원의 친구들은 아직 그렇게 슈팅 스타라고 해야 되나? 없더라고요, 별로. 시가총액이 뭐 100조가 뭐야? 30조의 장비 회사들도 거의 없고. 근데 우리나라 장비 회사들의 규모가 작으니까 네. 뭐 그 어쩔 수 없는 것이고 그다음에 이제 뭐 세메스라든지 가장 붙어서 하고 있는 자체적으로. 회사들은 또 옆에 상장되어 있지 않으니까 네. 이제 뭐 그런 부분들이 분명히 있을 텐데 말씀하셨다시피 삼성전자의 시총은 뭐 비싸다라고 보긴 어려운데 관련된 그런 산업들의 뭐 육성 이런 것들을 조금 뭐 도와주는 정책이 필요하고 그다음에 저는 코스닥도 좀 진짜 제대로 된 지수 하나 좀 만들어서 거기에 시총 순위 말고 정말로 예를 들어서 뭐 업종으로 뭐 구분을 한다든지 해서 제대로 된 기업들 끼워넣어서 코스닥도 좋은 지수 하나 만들고 네. 프로그램 매매라든지 그다음에 인덱스 펀드 같은 것들을 좀 확장하는 모습을 보여야 코스닥도 정말 투자할 만한 시장이구나 복마전이 아니구나를 사람들이 느낀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지금 코스닥은 제가 보기엔 뭐 거의 뭐 좋은 종목도 많이 있지만 네. 일부 개별 급등락주를 중심으로 하면 코인판하고 거의 뭐 큰 차이가 있나 싶은 정도의 수준이에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조금 뒤집어 엎을 수 있는 그런 개선이 필요하기 때문에 저는 좋은 기업들 선별해서 새로 지수 만들고 그와 연동될 수 있는 프로그램 매매나 인덱스, 패시브 펀드 이런 것들이 좀 더 많이 생겨야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이제 뒤집기는 뭐 에너지 쪽 이슈들이 또 등장하는 모양인데 뭐 2차 전지는 어제 잠깐 반짝 오늘 아침까지 반짝하다가 어떡하지? 이렇게 또 밀리기도 하고 태양광이 이제 볕이 들까 이렇게 나왔던데 뭔가요, 이게 또? 태양광 같은 경우에는 우리나라에서도 사실은 계속 사용성에 대해서는 긍정적인 평가를 좀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사용성? 네, 예전보다는 이제는 많이 단가적으로도 경쟁력이 있다. 그러니까 중국 제품 대비해서 네. 우리나라 기업들의 태양광 모듈이라든지 셀 자체가 굉장히 경쟁력이 있다라는 평가를 받고 있었던 2025년이었고 실제로 지금 트럼프 행정부에서는 신재생 에너지에 대해서는 다소 부정적인 이야기를 하고 있긴 하지만 풍력을 제외한 태양광은 조금 다르게 보는 경향이 없지 않아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퍼스트 솔라와 같은 기업들의 주가가 최근 몇 거래일 동안은 향후에 투자에 대한 부담감 때문에 다소 저조한 모습을 보였지만 중장기 관점의 추세를 본다면 굉장히 좋았던 모습들이 많았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에너지가 정말 모자라서 어디서든지 긁어 모아서 공급을 해야 된다라면 태양광을 마다할 게 뭐가 있겠는가라고 많이들 좀 생각을 할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 지금 반도체 AI가 확산이 돼서 로봇과 뭐 자율주행 이런 산업의 확산을 일으켜내기도 하지만 여기에 전력을 어떻게 누가 어떤 방식으로 공급할 거냐 여기도 당연히 관심을 가져가는 거죠. 그래서 이제 전력기기라든지 천연가스, 원자력
원전도 우리가 눈여겨봤었던 것이고 여기에 지금 확장이 되니까 풍력은 다소 어렵지만 태양광은 이미 깔려진 인프라 그리고 태양광 같은 경우에는 이 모듈을 시공하는 데 들어가는 시간이 짧습니다. 네. 그러니까 풍력은 굉장히 길죠. 그리고 다 지어놨는데 나중에 수익성에 대한 고민도 해야 되는 거죠. 원전도 지금 시공이 짧은 SMR을 선호하는 것도 데이터 센터가 완공되는 시점이 지금 당장이 아니라 1년 뒤, 1년 반 뒤 혹은 2년 뒤에 이제 몰려있는 그런 상황이라 그러면 그 전까지 합리적으로 에너지를 공급할 수 있는 모듈로서는 태양광주들에 대한 관심도는 중간중간에 나타날 가능성이 높다. 하지만 이제 가장 큰 문제는 수익성의 이 영업 이익적인 부분인 거죠. 하나 네. 솔루션도 그렇고 HD현대 에너지 솔루션도 그렇고 그나마 다행스러운 건 작년에 HD현대 에너지 솔루션이 괜찮은 또 실적을 한번 보였기에 만약 보실 수 있는 분들은 여력이 되신다면 태양광 쪽을 보시는 것에 찬성은 하지만 그렇지 않다면 기존의 전력 인프라 에너지 주도 업종 전력기기, 전선, 원전을 보는 게 저는 더 나은 선택지일 수는 있겠다라는 의견 드리겠습니다. 네. 뭐 트럼프 대통령의 말이죠. 사실 그 뭐 우리나라의 지산지소 얘기들을 제가 해드렸지만 미국에서 이제 빅테크, 하이퍼스케일러들이 전력을 기존에 보다 더 이제 오버해서 써야 되잖아요. 그러면 네가 쓸 전기 네가 만들어서 네가 투자해가지고 네가 써라고 트럼프 대통령이 표현을 해서 그러면 이제 각자 도생인가? 기업들도 이제 뭐 에너지를 어떻게 만들어야 되나? 이런 내용들이 좀 있을까요? 거기다가 이제 일론 머스크가 데이터 센터도 우주로 보내고 네. 우주에서 24시간 쓸 수 있는 뭐 태양광 이런 것들도 한번 해보자. 뭐 이런 얘기가 나오면서 오늘 또 이상적이죠. 네, 일부 각광을 받는 것 같고 미국 시장에서 또 뭐 인페이지 에너지 같은 종목군들이 뭐 급등을 했는데 이런 측면이 지금 당장 뭐 될 리는 없겠지만 중요한 포인트는 뭐 원전, 태양광 이런 걸로 도대체 왜 싸웁니까? 지금 에너지가 부족한 상황이에요. 뭐든지 쓸 수 있으면 가져다 쓰는 게 맞는 겁니다. 그래서 뭐 풍력같이 좀 일정 부분 논란이 있을 수 있는 것들이야 뭐 지역에 따라서 또 여러 가지 얘기가 있을 수 있겠지만 태양광을 만들어서 어쨌든 전력을 뽑아낼 수 있는 부분은 맞잖아요. 그러니까 네. 어떤 식으로든 전력을 채울 수 있으면 지붕에 달든 그걸 뭐 유리창으로 하든 어떤 식으로든 전력을 지금 더 많이 만들어내는 게 당연한 상황이고 그다음에 요즘은 또 지역 이기주의 같은 것들이 높아졌으니까 다른 발전소 거 가져와서 송전탄 만드는 거 가지고도 뭐 난리잖아요. 네네. 그러면 기업 입장에서는 공장에서 뽑아낼 수 있는 전기를 뽑아낼 수 있는 가장 지금 당장 쉬운 방법은 바로 옆에 가스 복합 발전소 짓는 거랑 그다음에 자신들의 지붕이나 면적들 이용해서 태양광하는 게 가장 빠른 방법이에요. 그러면 이런 것들이 일정 부분 늘어날 거라는 생각은 당연히 할 수밖에 없고 OCI 홀딩스처럼 중국 공급망을 조금 대신해서 폴리실리콘 제공할 수 있는 기업들은 뭐 예전부터 긍정적으로 말씀드렸지만 저는 뭐 여전히 긍정적으로 좀 봐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네. 자, 더 얘기하고 싶은데 얘기가 시간이 또 다 돼버렸네요. 네. 아쉽지만 저희 집이 구축 아파트인데 안에 뭐 에어컨하고 세탁기, 냉장고 뭘 한꺼번에 틀면은 두꺼비 집이 자꾸 내려가. 그거부터 해결을 해야 될 것 같은데 두꺼비 집 관련주 뭐가 있을까요? 네. 자, 하여튼 구축 아파트에 대한 리모델링도 요즘 뭐 얘기들이 많으니까 IoT 한때도 막 그랬고 자, 이 아이디어는 뭐 다음 주에 또 한번 기회 되면 에너지는 뭐 지속적으로 저희가 또 얘기를 해야 되니까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ISS의 김태성 본부장과 알파경제 김종효 이사였습니다. 두 분 고맙습니다.